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 한인 밀집 지역 학교들이 개학을 시작한 가운데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준비 사항과 새 학기를 맞아 알아둬야 할 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도에 이보연 기자입니다. 긴 여름방학이 끝나고 백투스쿨을 이틀 앞둔 오늘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는 백투스쿨 준비 모임을 열었습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 최윤희 공동회장은 개학 전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원만한 새학기를 위해 준비해야 할 점들을 나눴습니다. 우선 백투스쿨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타주에서 왔든지 한국에서 왔든지 아니면 학교가 바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거가 있고, 또 요새 또 뜨거운 이슈로 올라오고 있는 왕따에 대해서 좀 다루도록 하려고 합니다. 협회는 미팅에서 신입생이나 전학생 학부모를 위한 등록 서류 안내, 학교 시작 전 준비 사항, 성공적인 새학기 학습을 위한 요령 등을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특히 최근 계속 불거져 나오는 왕따 문제와 신입생 신고식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관련 문제가 발생할 때 반드시 서면을 통해 학교 당국에 신고할 것을 조언했고, 이를 위해 자녀와 학교 생활에 대해 자주 대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날 미팅에는 이용학 신임 뉴욕 한국교육원장이 함께해 지역 한인 교육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지 협회와 지속적으로 상의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저희 교육원이 한인 학부모들 협회를 지원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나가겠습니다. 한편 포트리, 팰리세이즈 파크, 레오니아, 크레스킬, 데마레스트 등 뉴저지 일원 한인 밀집 학구는 대부분 오늘 새 학기를 시작했고, 클립사이드 파크, 해켄색, 노르드는 7일 개학을 맞습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올해로 15번째를 맞는 추석맞이 대잔치의 주요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한인 동포들에게 한가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우리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뉴저지 한인회가 추석맞이 대잔치 행사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15번째를 맞이하는 추석대잔치는 오는 24일과 25일 양일간 뉴저지 리치필드 파크 뉴 오버팩 공원에서 펼쳐집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동포들이 함께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저희 한국뿐만이 아니라 또 외국 기업에서도 참여를 하시고, 또 외국 공연 행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 연예인 공연은 1980년대와 90년대 한국 가요계를 주름잡던 박남정, 심신, 전윤아, 그리고 한대수 씨로 정해졌습니다. 중장년층은 물론 젊은 층까지 함께 아우르는 무대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올해 추석대잔치는 한복 패션쇼와 전통 차례상 시연회 등 전통 문화를 알리고, 한인 2세들이 참여하는 사생대회 연날리기 대회, 그리고 강아지 입양 행사도 진행합니다. 또 미주 한인 경찰협회가 주관하는 경찰 채용 박람회가 열리며 일요일 오후에는 동포 노래자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한국에서 법정 관리 절차에 들어간 한진 해운이 미국에서도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한진 해운 채권자들은 한진 해운의 미국 내 자산을 압류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편 후폭풍으로 뉴욕 뉴저지 한인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진 해운이 지난 2일 국제적인 지급 불능 상황을 다루는 챕터 15에 따라 뉴저지주 뉴악 소재 파산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4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진 해운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 관리를 신청했고, 다음 날 법원 결정에 따라 법정 관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한진 해운 소속 컨테이너 선박들이 뉴저지 뉴아크항 등 미 동북부 항구에 들어오지 못하는 한진 해운 법정 관리의 후폭풍이 뉴욕 뉴저지 한인 경제계를 비롯해 북미 물류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이 파산 보호 신청을 받아들이면 한진 해운 채권자들은 한진 해운의 미국 내 자산을 압류하지 못하며 다른 법적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진해운은 미국에서 파산 보호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한국에서의 자산 매각 등 구조 조정 작업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파산보호법 15조는 선박이 채권자에게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 해운회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현재 50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실은 한진해운 소속 선박 45척이 해상에서 오고 가도 못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한편 한진해운의 파산보호 신청은 법률회사 콜 숄츠 PC가 대리하며 담당 판사에는 존 K. 샤리우드가 배정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복수국적 취득 연령이 만 65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재추진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지난 2일 재상정한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 국적 취득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55세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원 의원은 개정안에서 병역법상 병역 의무 종료 연령인 40세 이후 연령에 대해 복수 국적을 허용해도 병역 의무의 면탈 등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염려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에서 거주하다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해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경우 복수 국적자의 최소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41세로 하향 조정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복수 국적자의 최소 연령을 55세로 하향 조정한다는 것은 제도 변경 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인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의 국적 회복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자는 허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이디 NYC를 발급받은 뉴욕 시민이 9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뉴욕시 신분증 아이디 NYC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뉴욕주 은행들에게 촉구했습니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은 최근 뉴욕 은행연합과 뉴욕 신용연합의 서한을 보내 아이디 NYC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서한은 뉴욕주의 경제 활성화와 은행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아이디 NYC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허용해줘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멜거메이티드 뱅크와 파퓰러 커뮤니티 뱅크, 뮤니시펄 크레딧 유니온 등 12개의 금융기관들은 현재 뉴욕시 정부 신분증 소지자에게 신규 계좌를 개설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은행들은 아이디 NYC를 통해 개설된 계좌가 테러 자금이나 불법 마약 자금으로 유통될 경우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은행에 물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영업 중인 한인은행의 대부분도 신규 계좌 개설을 위해 뉴욕시 신분증을 아이디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아이디 NYC를 발급받은 시민은 90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들의 52%는 아이디 NYC를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기본 신분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이디 NYC를 이용해 은행 계좌를 오픈한 시민은 12%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이민자들의 추방 실적이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이 중점을 두었던 범죄 전과 이민자들은 감소하고 단순 불법 체류자의 추방이 증가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공개한 연방국토안보부의 이민자 추방 실적 통계에 따르면 2014 회계년도 한 해 추방 절차가 완료된 이민자는 41만 4,4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수치는 연방이민세관 단속국과 연방세관 국경보호국 통계를 합친 것으로 역대 가장 많은 이민자 추방 기록을 세웠던 2013년에 비해 약 5% 감소한 것입니다. 하지만 2012년에 41만 7천 명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추방 이민자가 처음 40만 명을 넘어선 2012년 이후 3년 연속 40만 명이 넘는 이민자가 추방된 것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보고서에서 이민 당국의 추방 실적이 다소 감소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역대 세 번째를 기록할 정도로 여전히 많은 이민자가 추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당국이 최우선 순위를 둔다고 공언했던 범죄 전과 이민자 추방이 2014년 크게 감소한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 불체자 추방은 약 1만 명이나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이민 당국이 올해 전국에서 범죄 전과 이민자 추방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범죄 전과 이민자 추방 실적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인근에서 국내 처음으로 지카 바이러스 보균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해안도시 마이애미 비치에서 채집한 이집트 순모기 가운데 3마리에서 지카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마이애미 비치는 이집트 순모기가 활발히 서식하는 지역으로 지난 7월 말 모기에 물려 감염된 국내 첫 사례도 이곳에서 발생한 바 있습니다. 열대의학과 피터 호테스 박사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양성 반응을 일으키는 모기를 발견했다는 것은 이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릭 스캇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 지역에서 보균 모기가 검출됐다는 건 그리 놀라운 사실은 아니라며 이 지역에 대한 방역 작업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특히 브롬엘리아드라고 불리는 파인애플과 식물의 잎과 꽃에서 모기들이 주로 번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플로리다주를 강타한 허리케인 허마인의 영향으로 폭우량이 상당할 경우 모기 서식지가 자연 파괴될 수 있지만 적당한 수준의 비가 내린다면 오히려 모기 번식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수돗물의 납 성분 수치에 대한 재검사가 실시됩니다. 지난달 31일 뉴욕타임즈가 기준 검사의 샘플 채취 방법이 실제 오염 수준을 측정하기에 부적합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최소 1개의 수돗물 샘플에서 연방환경보호청 기준치 15ppb를 초과하는 납성분이 검출됐던 시 공립학교들을 대상으로 수돗물 재검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시정부는 지난 3월에서 6월 시 전역 1,520개 학교를 대상으로 수돗물 납성분 검사를 실시했고 이 중 단 1%에서만 연방정부의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뉴욕시 공립학교 수돗물은 안전하다고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즈는 지난해 미시건주 플린트에서 발생한 대규모 수돗물 납 오염 사태 조사에 자문을 맡았던 마크 에드워드 버지니아 텍 교수 등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샘플 채취 방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야간 시간대 2시간 동안 물을 틀어놓은 뒤 채취한 샘플에서는 납 오염 수치가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시정부는 검사에 방해가 되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였다고 주장하지만 비난의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한편 재검사에서의 샘플 채취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의 소식입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항균 비누의 유해성과 관련해 연방당국이 강력한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오늘 화학물질이 포함된 항균 비누와 바디워시를 오랜 기간 사용했을 경우 안전성과 항균 효과를 입증할 정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항균 비누에 쓰이는 트리클로산과 트리클로카반 등 19가지 화학물질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FDA는 트리클로산 등 항균 비누에 쓰이는 화학물질이 장기간 사용할 시 호르몬 분비 장애나 근수축 방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이 제기되면서 그동안 사용 제한 여부를 검토해 왔습니다. 한편 FDA의 이번 규제안은 항균 비누와 바디워시에 한하며 손 세정제와 물티슈, 병원에서 사용되는 항균 제품 등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대부분 항균 비누가 일반 비누보다 세균 세정 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잠자는 동안 목의 근육이 느슨해지면서 기도를 막는 중추성 수면 무호흡증의 새로운 치료 방법이 개발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진은 중추성 수면 무호흡증 환자 68명의 몸 안에 자체 개발한 신경 자극 장치를 넣은 뒤 6개월간 조사한 결과 기존에 나타났던 수면 장애 증상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환자들은 주간에 나타났던 졸림증이 크게 감소했으며 고혈압과 심혈관계 질환도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한편 연구진이 개발한 새 장치는 기도가 막힐 경우 자동으로 횡격막을 확장시켜줘 기존에 사용되어온 양압기나 기도 확장술에 비해 저비용 고효율적 치료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로 불리는 개는 주인의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개가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어떤 감정으로 말하는지 어투까지 이해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인이 오른쪽을 가리키면 오른쪽, 왼쪽을 가리키면 왼쪽의 밥그릇으로 향하는 영리한 개. 먹는 것 앞에서 기다릴 줄도 알고 9, 10. 충성심도 높아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로 불리며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애완동물입니다. She understands stay, come here, water. 그런데 정말 개는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걸까? 헝가리의 한 대학 연구진이 개들에게 200여 가지의 말을 들려주고 두뇌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연구 결과 개들도 사람처럼 말에 담긴 의미와 감정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he left hemisphere is more involved in processing meaningful words, and we found the right hemisphere auditory brain region to respond differently to praising intonation and neutral intonation. 특히 칭찬을 긍정적 어조로 해줄 때 두뇌가 가장 활발하게 반응했고, 똑같은 칭찬도 감정 없는 건조한 말투로 해줄 땐 큰 반응이 없었습니다. 즉,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물론 어떤 감정으로 얘기하는지를 개도 안다는 겁니다. 실제로 주인의 말투 변화에 즉각 반응하는 개들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외출한 뒤 돌아온 주인이 반갑게 맞아주자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는 두 녀석. 그런데 잘못을 지적하자 But who tore my pants up though? Oh, y'all don't want to talk about that? 냅다 뒤돌아 주랭랑을 칩니다. 수긍하거나 혼을 내면 애써 외면하거나 딴청을 부리기도 하고 Girls, who pooped in the kitchen? 옆 친구에게 슬쩍 책임을 떠넘기기도 합니다. aussi sont compris et que à force au quotidien le même mot dit de plusieurs tonalités différentes sera compris différemment. 개가 사람의 말과 감정을 이해한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개 앞에서도 말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더 이상 우스갯소리가 아니게 됐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서섹스 카운티 프랭클린 보로 경찰에 따르면 26세 타미 김 씨가 지난 1일 오전 10시쯤 하이웨이 23번 인근 스타벅스에서 실종됐습니다. 오후 1시 30분 김 씨를 데리러 간 부모가 김 씨의 행방을 알 수 없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수색 결과 김 씨의 랩탑과 가방, 휴대전화를 3마일 떨어진 루트 517 선상 서섹스 뱅크에서 발견했습니다. 김 씨는 5피트 5인치, 몸무게 160파운드로 당시 갈색 티셔츠와 회색 바지, 갈색 샌들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CBS에 따르면 뉴욕시 보건국의 이름을 사칭한 편지가 배달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설치류 방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위반을 했으니 즉시 체크를 보내라는 내용입니다. 15일 이내에 보낼 때에는 $120, 이후에는 $280, 한 달이 지나면 재산 압류도 가능하다는 협박성 편지입니다. 뉴욕시 보건국의 로고를 사용하고 있어 일부 시민들은 겁을 먹을 수도 있지만 수취 주소는 일반 상용 빌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엘리자베스 크라울리 뉴욕시 의원은 지난달 31일 퀸즈의 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시 정부가 자신의 선거구에 있는 할러데이인 익스프레스 호텔을 노숙자 쉘터로 개조하기로 하면서 커뮤니티 주민들이 시위를 벌이는 등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호텔 방들은 여러 가족들을 수용할 만한 충분한 주방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며 시 정부의 계획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퀸스 칼리지가 2016에서 2017 학년도를 한국의 해로 지정하고 한국의 문화, 예술 행사를 잇따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9월 14일 태권도 시범을 시작으로 21일 한국문학과 영화, 귀향 상영회, 민평갑 교수의 강연이 진행되고
10월 8일 9일은 추석대잔치, 17일은 이용우 박사의 K-팝 강연, 31일 김홍경 박사의 한국 사상과 종교 강연 등의 행사가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